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클린을 할 것이고 또 그 클린이 우리 몸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직클린이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직클린은 직클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MIT 공대에서 2003년도에 글리코믹스라고 하는 당 학문이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글리코 영양소의 G를 말하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아까 1강에서 들으셨듯이 당사슬의 원료가 돼요.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원료가 되고 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당사슬에 하는 일은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예를 들자면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등을 인지한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이 당사슬 글리코 영양소 원료로 해서 하는 이 세포의 구조 물질인 당사슬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독소의 1차 면역 작용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소를 인지식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클린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잘 인지해서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인식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그런 생식세포끼리의 교류를 해서 정확한 수정란을 만들자 이런 인지식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도 이 세포 간의 소통을 통해서 뇌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이것이 당사슬 부분이 적어지면 뇌 인지 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경세포의 재생이나 줄기세포 생성에도 굉장히 관여한다고 학계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클린은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를 세포의 구조물질로서 잘 채워주면서 리얼푸드 테크놀로지 기반의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지클린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이게 클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분이 쓰신 외국 서적인데요.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여기에 200쪽부터 202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양 클린즈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 영양 클린즈가 간이 필요로 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모든 영양소를 모든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 약간의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도록 특별히 고안해낸 쉐이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이 몸에 자극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음식도 제한된 양으로 먹어도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고형 음식도 제한되게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소위 메디컬 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메디컬 푸드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서 먹는 음식인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클린을 쓰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푸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메디컬 푸드를 보니까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으로 형태로 먹여야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천연 성분과 천연 보조식품들로 만들어진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탄 쉐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큰 이점은 단백질을 공급받음으로 돌아다니는 독소들을 어떻게 한대요? 네, 유인해서 독소가 다시 조직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게 메디컬 푸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뇌에서는 중금속이 좋아하는 장소로 중금속이 잘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클린 프로그램, 이런 메디컬 푸드를 통해서 도움이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경험을 하고 쓴 소감이 더 중요했어요. 뭐냐면 모든 다방면으로 연구와 경험해 본 결과 나는 의사인 나는 영양 클린즈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자, 메디컬 푸드라고 해서 병원에서 먹는 거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보니까 약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한 그런 쉐이크 형태로 먹는다고 했거든요. 바로 우리가 메나테크 제품을 통해서 먹는 쉐이크 형태의 음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거 갖고 있다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클린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참 우리가 먹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굶어야 된다고 생각한 부담감이 있어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간편하니까 사실 집에서 음식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식구들이 다 모두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로 되셨고 우리는 이제 환자의 어떤 병원 상태가 아니니까 영양 클린즈라는 말을 많이 쓰자는 거죠. 우리끼리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 메디컬 푸드라고 쓰더라도 우리는 영양 클린즈라는 말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쓰는데요. 자, 이 지클린은 이렇게 영양 쉐이크 형태로 영양 클린즈로 하는 건데 지클린의 목적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글리코영양소의 면역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다. 네, 보호작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몸 밖에 있는 독소를 일단 차단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이미 쌓여져 있는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청소하여 중요한 말 자체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쳤어도 내 몸이 나았겠다라는 작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의학 전문 어떤 유튜브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골절에 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막 부러지고 막 뼈가 막 조각이 막 산연조각이 나면 그거는 의사의 손을 빌려서 붙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예쁘게 잘라진 절단이 있대요. 뼈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그때는 의사가 손이 필요 없대요. 잘 이렇게 부목을 대서 붙이면 그 다음부터 환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놓으면은 그 뼈 세포들이 서로 붙는 거는 그 환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의사들도 그 자연 자체 치유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질환이나 어떤 문제점은 건강의 문제점은 우리 몸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신진대사가 잘 되는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클린의 목적은 신진대사가 잘 돼서 내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지클린을 하게 되면 그 필요와 첫 번째 혜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외부로부터 오는 무분별한 음식을 일단 차단하면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우리가 일단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먹거리 문제에 아주 그냥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지부식간에 어떤 음식,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된 음식을 먹었어도 거기에 만드시는 분이 뭘 넣는지에 따라서 또 내 몸에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환경 안에서도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건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유해의 인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 차단하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클린은 경구독, 이불을 통해서 먹는 먹거리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일단 차단하자. 이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사실 호흡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호흡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피부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먹거리 문제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차단, 1차적으로 차단하자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체 유해한 인자들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해요. 네. 이 바디버든은 사실 이게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나로 그쳐야 되는데 사실 그게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독소인자가.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 번쯤은 해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소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준비했고요. 또 요즘에 또 한때 맑은 하늘, 한때 우리 가을에는 봤죠. 예, 요즘에 다시 뿌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류 현상, 대기 현상도 있겠지만, 저 북쪽에서 너무 연료를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추워서.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시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먼지는 이미 1급 발암 물질로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황사 흙먼지와 미세먼지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 황사 흙먼지는 말 그대로 어떤 대류 현상으로 모래먼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우리 몸에 인체에 들어가면 좋을 건 없지만 사실 유해인자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이니까, 이건 자연 기상 현상이니까. 근데 미세먼지는 어떤 거냐면 석유화학을 사용해서 나온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찌꺼기들이죠. 공해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죽음의 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요즘엔 더 초미세먼지로 그 문제가 더 각광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머리카락 단면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미세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독성 물질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뱃속 지방이 폐를 누르기 때문에 평소 일반인에 비해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까지 나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내 남성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활량 지수가 10%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이 호흡기 세포를 공격해서 폐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비만 자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한 중국에서 임신부 1,400여 명을 14년간 관찰해봤습니다. 임신 전 정상 체형이었던 임신부가 미세먼지의 심한 지역에 거주하다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기가 2돌 전에 비만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 때보다 50%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임신부의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 태어난 아기가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 남성이나 임신부들은 외출할 때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하고 나쁨인 날은 철저한 대비가 제가 이걸 필요합니다. 보여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비만이신 분들 자기 배를 한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네. 내가 배가 나왔구나. 조심해야겠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네. 아마 본인 배를 만져서 내가 좀 클린을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복부 비만과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듯이 20개의 암종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를 통해서 내가 비만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를 또 먹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혜택은 내부 독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지클린을 잘 감당하시면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생겼던 독소들,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먹거리가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기 때. 근데 요즘에 보면 저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설거지 하는 것 같아요. 밥알 하나 막 끝까지 막 띄어먹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거 굉장히 교육 차원에서 그러지 않는지 모르지만 엄청 하나라도 남겨도 엄마도 막 혼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먹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천에 날려 있어요. 어디 가든지 먹는 거에 대해 걱정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과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내 몸에서 불완전 소화가 일어나고 대사 폐기물이 저장되면서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지방이 들러붙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염증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지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자, 우리 지금 과다한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가 어디다 저장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창고입니다. 피하 지방. 근데 이 지방들 창고에 열쇠를 잠그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창고가 열리면서 흘러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이소성 지방으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야 할 곳에 쌓인 만큼 이소성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위험하다. 비만, 내장지방 비만, 이소성 지방 비만 중 제2형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정상 체중에 비해 무려 14배나 발병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약에 이 지방들이 흘러들어갔다 그러면요, 간의 고유 기능은 먹은 것을 탄수화물을 잘 저장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새벽에 배고플 때 그걸 잘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저장 글리코겐은 잘 저장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질이 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장기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목 주변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쌓이면 고혈압을, 심장이나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에 들러붙은 이소성 지방은 당뇨를, 간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네,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나의 내 가족의 나의 어떤 질환들이 혹시 이소성 지방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이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인슐린의 호르몬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됐죠. 자, 지클린의 필요와 혜택 세 번째. 일단 먹거리는 많았다고 하는데 영양소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불균형의 형태의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든지, 또 과도하게 지방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 저도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는 그냥 라면 한 끼를 잘 때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부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간편하게 먹지만 배고프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양소 공부를 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쓸데없는 영양소는 많이 먹고 정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적게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단들을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빵으로 한 끼 때우는 거 우리 그냥 쉬운 일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영양소 문제에서는 불균형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나는 내가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환경적인 문제인데, 영양소가 많이 결핍된 농산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밭 갈고 농 갈고 해도 그 안에 땅이 토질이 좋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먹으면 채소나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영양제를 따로 섭취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건강생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클린이 필요와 혜택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필요와 혜택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딱 알겠죠. 운동과 수면 관리 딱 그림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잘 옆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식습관. 여러분들 혹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배고플 때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 폭식을 할 때는 엄청나게 양을 먹고 이런 얘기 하시고요. 또 운동 하시나요? 운동 진짜 매니아 아니고는 예, 운동을 정말 이렇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다는 사실. 그리고 실내에서 행동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사무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되게 귀여운 이렇게 예쁜 몸매가 아니라 뭐 하체가 굉장히 둔덕해진다거나 뭐 복부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몸매가 되죠. 근데 클린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들이냐면 물론 영양소도 뭐 이런 문제 또 뭐 수면 이런 습관들도 잘 케어가 되지만 특히 많이 좋아진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클린 전과 후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몸이 건강하면 사람들이 이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는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도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격양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행동 중에 뭐냐면 조금 뭔가 좀 고도하게 좀 예민해졌다. 그럼 서로 우리 제품 중에 플러스라는 제품을 하나씩 권해가는 게 좀 더 먹으라고. 네. 뭔지 몰랐지만 오늘 우리 아들이 예민하다 그러면 모르게 2알 줄 거를 3알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먹이는데 확실히 제품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하고 또 이런 습관들을 잘 들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족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억양 이런 것들도. 예. 그리고 또 편식 이런 것들도 고쳐져요. 제가 처음에는 쉐이크 지클린 할 때 혹시 너무나 그 음식을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염분 섭취해 있는 김치를 많이 좋아했구나. 우리 반찬에 한 8가지가 나오면 6가지는 김치였던 거예요. 예, 그런 편식도 좀 교정이 됐고 또 여기서 음주하거나 예, 이거 흡연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내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그것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클린은 이런 나의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지클린을 하는 거 보니까 다이어트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내 몸에 독소는 제거해야 하더라도 먹는 거 보니까 열량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되죠. 그러면 일반 다이어트와 비교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보세요. 저 막대 그래프가 우리 인체의 체성분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단백질, 지방 이렇게 지방이 과도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이제 물을 많이 먹고 뭐 열량을 굉장히 줄인다든지 어쨌든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굶든지 하든지 해서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몸 신체 뭐 체중이나 뭐가 사이즈는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독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몸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러면 몸이 좀 이렇게 육중하게 좀 간섭이 좀 독소끼리 밀도가 좀 넓게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체형을 줄여놓으니까 이 독소의 간섭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 나타나던 여드름 같은 게 막 나고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몸에서는 이러다 면역까지 체계가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늘려요. 몸을.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해서 뺐는데 다시 늘어나는데 원래 몸무게로만 가도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찌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몸의 항상성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언제 또 급작스럽게 살을 뺄지 몰라. 많이 쪄놔야 돼 하고서 늘려놓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다이어트는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제 친구한테 한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5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더니 살을 더 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여름 되기 전에 빼. 그리고 겨울 되면 다시 쪄. 이걸 5번 반복을 하니까 원래 자기가 가진 체중보다 더 많이 쪄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매년 하는데 왜 자꾸 더 찌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요요 현상의 독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한 내 몸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클린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막대 그래프가 체성분이라고 했죠? 자, 내 몸은 원래 뚱뚱했어요. 그리고 독소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클린을 했어요. 했더니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만 나가요. 그러면 지방 속에 있었던 독소들도 같이 배출이 돼요. 자,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단백질이나 채소분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또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이 더 높아져요. 네. 결론적으로 지클린을 잘 완수하면 체지방은 굉장히 적어진 상태의 건강한 면역의 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 몸에 똑똑한 항상성 발휘를 안 해도 돼. 네, 더 찌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 세포가 알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게. 그래서 그 몸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저도 2013년도에 클린하고요. 매년 내 생일 때마다 3일만 클린 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몸무게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 친구들 거의 10년, 9년 전에 내 친구와 지금 제 친구는 몸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우리 제품 안 먹는 친구들이죠. 몸이 달라져 있고 저보다 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지클린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 완전한 클린 제대로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은 간헐적으로 뭐 필요에 따라서 이틀도 하고 하루도 하고 3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뉴 빌더가 뉴 빌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밴딩이 되어 있는 4가지 제품은 아까 영양 클렌즈라고 하는 형태로 먹는 쉐이크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가루, 분말 제품이고요. 나머지는 반찬 제품처럼 내 몸에 따라서 골라 먹는 재미로 골라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장 기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면 뭐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GI 프로바란스를 더 추가해서 드시거나 나는 체지방을 빨리 급작스럽게 억제시키고 감소시켜야 해 할 때는 또 트루쉐이프라는 제품을 도움받아서 이게 밥 제품은 동일하고 이 나머지 반찬 제품을 증가시키거나 해서 본인의 몸을 잘 케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 제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분말 제품은 아까 제가 처음에 글리코 영양소 세포의 구조 물질의 원료가 된다라고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클린의 G라고 하는 것의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엠브로토스가 빠진 클린을 한다 그러면 지클린이 아니라 그냥 클린인 거죠. 네, 우리는 지클린이니까 엠브로토스가 반드시 쉐이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엠브로토스는 해독 작용을 하고요. 세포 기능 정상화 및 면역 조절, 식욕 조절에 정상화시키는데 탁월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오소린은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량에 관여하는 단백질 제품인데 동물성 단백질 제품이에요. 자, 근육과 결합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성분이고 이 오소린을 잘 섭취하게 되면 체성분에 굉장히 체수분량을 잘 유지하면서 골격근량을 유지시켜 줍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골격근량이 빠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뼈도 약해지고 근력이 그냥 깡말라지는 그냥 말라깽이가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는 다이어트가 더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우리 몸에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자, 그래서 오소리는 동물성 단백질로 가수분해 유천 단백이고요. 우유에 대해서 나온 단백질이지만 우유 성분과는 별개로 만약에 나는 이제 한국인의 거의 40% 이상의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요. 우유가 맞지 않는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만큼 단백질만 99.9% 단백질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더라도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니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프로플랜시는 완두 단백으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쌀기에 좋은 성분과 결합해서 슈퍼 아미노산 상태의 식물성 단백질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도 물론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클린할 때 쉐이크 형태로 먹게 되면 쉽게 배가 고프다라는 공복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제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쉐이크 형태로 먹게 되면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혈장의 아미노산 농도를 이제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동물성 단백, 고기로만 먹었을 때의 혈장에 있는 아미노산 농도를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또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 분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아미노산 수치가 좀 낮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초록색 그래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올라가고, 예, 동물성 단백질만큼의 수치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한 가지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혈장 내의 아미노산 농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종합 비타민인데 분말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네랄 자체가 순식물성이에요. 광물성인 미네랄을 어떻게 순식물성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이제 메나테크만의 특별한 기술로 만들 수 있었고요. 저것을 또 이제 쉐이크 형태에서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 또 세포가 에너지가 뿜뿜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쌀겨에 라이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쌀겨에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변비에도 예방이 되고 또 피부와 점막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크 형태로 저렇게 초록색 밴딩 되어 있는 것을 먹게 되고요. 나머지 5가지는 이제 반찬 제품으로 첫 번째는 오메가3 위드 비타민 D입니다. 뭐 오메가3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어느 회사가 다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메가3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 특히 소분된 것, 그다음에 캡슐은 생선 젤라틴이 좋고, 네. 또 메나테크는 특별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멸치 정어리류에서 나오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그 어류 중에서 하단의 어류에서 오메가3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혹시 몰라 이중으로 증류해서 굉장히 순도를 높였죠. 그래서 좋은 오메가3는 냉장고에 넣어보면 알아요. 냉장고에 넣어봤을 때 이게 가장 투명하게 그것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반투명해지는지 보면은 오메가3의 순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나테크 오메가3는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대로 투명합니다. 투명한 상태의 오메가3고요. 사실 뭐 굳이 씹어 먹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씹어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선의 맛보다도 비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비린 맛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순도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트루쉐이프는 체지방 분해 촉진 및 축적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이고요. 홍화씨유 추출로 불포화 지방산인 CLA에서 공액 리놀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백색 지방, 없어야 되는 지방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지방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얘기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콘주게이트라고 하는 내용의 C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찾아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지방을 특별히 복부 비만을 위해서 먹겠다. 복부에 지방살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주력해서 드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트루쉐이프를 먹게 되면 좀 체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를 더 잘 하셔야 되고요. 자, 트루퓨어는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거나 또 이게 뭔가 몸에서 자꾸 이렇게 나쁜 독소를 배출할 때는 이 대사작용할 때 가장 무리가 되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이 간의 휴식이 필요한데 사실 간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간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간 독소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는 해독되는 그 물질이 바로 밀크 시슬이라고 해서 엉겅퀴에 있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맛도 레몬가즈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카탈리스트는 타블렛 형태의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고요. 골격근량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지방 분해할 때 촉매 역할을 하는 조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클린할 때 드시고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혈관에 좀 문제가 내가 좀 더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체지방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오메가3 위드 비타민 D 드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체지방이 유독 많아 하시는 분들은 트루쉐이프를 통해서 지방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트루피어는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간이 좀 약하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같이 주력해서 드시면 되겠고, 카탈리스트는 내가 근육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좀 이게 연세가 있다 보니, 나이가 있다 보니 떨어질 때 이렇게 뭐 낙상하는 경우, 잘 골절이 되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해요. 하는 분들은 근육과 뼈가 튼튼해질 수 있는 카탈리스트를 더 주력해서 같이 반찬처럼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 프로발라스는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유산균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장 기능에 더 개선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반찬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더 주력해서 반찬으로 더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일반 유산균 제품과 달리 마이크로 캡슐화 되어서 위산에도 잘 살아 움직여 결장까지 가는 보장균 수가 탁월한 제품이에요. 우리가 투입균 수도 중요하지만 내 인체 내에서 살아남아서 일을 한 유산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제품을 9가지 설명 간략하게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음식을 차단하고 쉐이크 형태로만 식사 대용을 드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쉐이크 식사를 일반적으로 3번 정도 하시고요.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솟고 정신이 맑아지고 소화계가 휴식이 되면서 해독 시스템이 깨워집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의 대부분은 소화를 시키는 데 씁니다. 근데 우리가 쉐이크 형태를 먹다 보니까 소화에 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소화기가 부담이 없어. 쉴 수 있겠구나. 쉬어요. 그러면서 그 대사가 많이 주력됐던 소화가 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해독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뭐 음식 먹을 때 간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간도 안 됩니다. 네, 모든 음식은 배제예요. 수분과 쉐이크, 그다음에 우리 반찬 제품 외에는 드시지 않는 걸로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의 쉐이크를 먹고 한 번은 무염의 미음이나 죽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큰 대접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싸 이제 뭐 1단계 끝났다, 이제 뭐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뭐 한 대접을 드시는데 사실 그렇게 못 먹어요. 열흘 동안 하시니까 위장 사이즈가 관리가 되면서 좀 작아지니까 식사량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먹지도 못하시면서 욕심을 막 많이 드셨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드실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제한해서 드십니다. 왜냐하면 위장 사이즈를 줄이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 있거든요. 예. 피부 트러블이나 과체중, 알레르기, 장 등의 표면적 불균형 증상의 개선이 될 수 있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유지식이에요. 똑같이 2끼 쉐이크를 하고 일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신생아들 태어나서 이유식 들어가고 엄마 젖 뗄 무렵에 우리 일반 식사 밥 먹여줄 때 어떤 것을 먹였냐에 대해서 그 아이의 평생 입맛이 좌우되는 것 같이, 이때는 여러분들이 신생아가 되어서 처음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려서 드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내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됩니다. 그때 이제는 마음껏 먹어야지 하고 막 더 이상한 거 먹고 하시면 다시 라면 먹고 이러시면 다시 내 몸은 그것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때는 깨끗해진 내 몸에 깨끗한 물질만 넣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건강식이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식사도 저염식의 식사로 채소 위주로
또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개선하고 싶었던 점을 개선하여서 식단을 짜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몸이 좋아지겠죠.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몸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체지방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굶었는데 체지방이 왜 안 빠져요? 왜 몸무게가 안 빠져요? 이렇게 하실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독소를 녹여내는 작용들을 하는 시기를 지나야 비로소 3단계에서 수월하게 체지방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생활 습관에 따라서 3주 정도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기간은 열을 해서 30일 정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걸로 대부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정상화되고 또 고혈압, 또 관절 통증, 축농증, 비형 어때요? 이렇게 만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3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공복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쉐이크를 아침에 7시에 아침 쉐이크를 했다. 그러면은 점심 쉐이크는 6시간 후에,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또 6시간 후에 하고 이 12시간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면 12시간 어떻게 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주무시는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7시에 쉐이크 마치고 12시간을 지나서 아침 7시가 되면 12시간이 공복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66, 12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또 식습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세포가 일을 할 때 이제 무엇이 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 불안해하지 않아요. 세포 면역 작용할 때 이제 6시간 후니까 뭐가 또 들어오겠구나. 좀 기다렸다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포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자, 6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물은 충분히 마신다. 네.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본인에 맞게 충분하게 마시는 게 좋겠고, 대부분 물을, 맹물보다는 좀 간이 들어가 있는, 국물을 먹는 게 체수분 유지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짠 물을 드시면 안 되고요. 네. 뭐 동치미 국물 정도? 예,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맑은 국물, 콩나물 국물, 제첩 국물 이런 거. 근데 보식 유지 단계 시는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식단이 될 거니까 보식 유지 시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고구마 중에서는 고구마, 그렇게 뭐 사과하고 사실 바나나에 제가 안 좋은 생각만 했는데 바나나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바나나 중에는 바나나 이렇게 드셔야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클린하면서 몸이 가뿐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쉬라고 하니까 활력이 돋잖아요. 그리고 몸이 가뿐해지니까 그동안 미뤘던 집안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클린 기간에는 그냥 쉬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 몸에 휴식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시면서 스트레칭이나 운동 가볍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직클린 하게 되니까 30일 동안 나왔던 결과들이에요. 제가 평균을 봤는데 여기는 제가 제 기억에 남기로는 19.5kg을 감량하신 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비대하신 분인데 그분은 계속 나중에 그 이후에도 계속 감량이 됐거든요. 일단 30일 동안 했던 진행 사항들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빼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8kg 정도 감량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감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냐면 증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클린에서 감량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감량한 것 중에 6kg 정도가 체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증량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찌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제품력이라는 거죠. 네, 모두 골격근량이 증가했고 기초대사량 증가했고 그다음에 글리고 영양소, 피로 영양소 같은 거 우리가 글리고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양소 결핍의 문제가 양호 상태로 갔고 그다음에 혈장 상태를 어쩌다 혈액 검사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적었는데 혈압이나 혈당들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감들을 주셨습니다. 자, 직클린 체험 결과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독소 제거 한번 해볼까? 좀 클린 내 몸 깨끗하게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해볼까 했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서 영양소들이 내 세포들이 막 건강하게 이동이 되면서 최적화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 능력을 발산하는 건강한 몸이 되고 바디라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피부도 예뻐지고 그러면서 아까 그 첫 번째 강의하셨던 강사님 그랬죠? 성형했니? 이런 얘기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활력이 넘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면적인 마음 관리도 되더라. 이 얘기가 클린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비포 메나테크. 저도 제 삶에 어떤 선을 그으라면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냥 늙어지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지고 굳이 막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 생기면 그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 그냥 넉넉하니.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예뻐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죠. 더 잘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 솔직히 클린을 하고 나서 14년도에 저희가 다 몸매가 좋아지셔가지고 그때 다 모델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중에 저도 모델도 했었거든요. 공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클린은 나의 삶도 바뀌어주고 건강도 해주지만 사실 나에게 정말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건강 솔루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밝히면서 지클린 꼭 도전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자,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소중한 제품 정보 또 알리거나 내가 잘 먹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